네,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쏟아지는 증권가 리포트들 자세하게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타임으로 돌아왔습니다. IR 분석에 신 허반석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벌써 이번 주 마지막 장에 돌아왔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어떤 리포트 분석해 주실지 저희가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 주 리포트는 이번 주에 5G 섹터 리뷰해드렸던 통신 장비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 머트리얼즈와 RF HIC, KMW 이 세 가지를 허반석의 체크리스트 통해서 매매 작전 세워봤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이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통신 장비 업종 리포트를 시작으로 화요일은 RF 머트리얼즈, 수요일은 RF HIC, 목요일은 KMW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일주일 동안 살펴본 리포트에 대한 전체적인 리뷰를 진행하는데요. 산업과 시장에 대한 부분들, 기업으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부분,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갈, 추세를 이어갈 모멘텀까지도 체크를 하면서 매수를 하신다면 아직까지 이 탑다운 방식으로의 시장 접근,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들이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장비에 대한 업황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지만 업황, 결국엔 매수세가 언제 시작되는지 그 부분만 체크한다면 그 반등세에 올라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적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결국엔 코로나19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주파수 경매 전후로 그리고 글로벌 투자 회복까지도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수주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들 인프라 확대에 대한 것까지도 아직까지 진행이 조금 진척이 더디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쉬움을 더 짙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버라이즌향 수주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는 아직까지 조정을 받고 있다. 그러한 조정들과 수주를 받았음에도 투자나 인프라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1분기 실적 또한 미미한 상황으로 5G 투자의 지연이 장기화되고 있는 영향으로 인해서 결국 업황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늦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업황 회복은 아직까지이지만 회복 시점은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국내도 마찬가지로 5G가 LTE 대비 데이터 트래픽은 80%에 육박하고 있으나 기지국 장비 인프라 확대에 있어서는 15% 전후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길인데 그 시작점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느 기업들 그리고 어디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할까라는 부분인데요. 미국 버라이즌 등 대형 통신사들 투자 움직임들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지없이 조금 조정 중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납 공급사들 투자 움직임을 좀 봐야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삼성전자의 서플라이 체인에게는 기회가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5G 투자 재개 이끌어질 텐데 버라이즌에 삼성전자가 납품을 하고 있고 그러면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부터는 실적에 대한 턴 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으니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때에 1분기부터 턴 어라운드 되는 기업들 미리 보시고 늦어도 상반기 보시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는 이 통신업종 살펴보셔도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 월요일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서플라이 체인 실적과 주가 매력도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을 그만큼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지난해 12월부터 버라이즌향 공급이 시작되고는 있지만 조금은 미미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삼성전자 주도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유율과 공급 시기에 따라서 협력사들로 나아가는 납수 효과도 시기적으로는 조금 등락 그리고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리포트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호주의 자격을 조금 요약해보면 버라이즌향 공급에 참여하고 있는 삼성전자 서플라이 체인이어야 할 거고요.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고 당연히 점유율이 높으려면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통신 장비 RF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반도체나 증폭기나 이런 쪽으로의 사업도 영위하고 있으면 그냥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축약해서 기업 이름을 살펴보면 5G AFU 안테나 필터 쪽으로는 기가레인 에이스테크, GNA, 질화 갈륨 트랜지스터나 증폭기 쪽으로는 RFHIC, RF 머트리얼즈, 광 트랜시버 쪽으로는 오이솔루션, 케이스 쪽으로는 서진 시스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삼성전자 서플라이 체인을 좀 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 5G에 대해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부분은 결국엔 이 프라이빗 5G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 통신사가 구축해 놓은 망뿐만 아니라 개별 민간 기업들을 위한 사설 프라이빗 5G 통신망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결국엔 로봇이나 자율주행, 스마트팜이나 스마트 팩토리, 조선소까지도 그들만을 위한 빅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고 AR, VR을 산업 현장에 적용을 시키고 한다면 보안과 속도 측면에서는 이 프라이빗 5G망이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비용적으로도 초기 투자 비용은 생기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가지고 왔을 때에는 조금 더 운영 비용은 절약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5G를 놓지 않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VR, AR, 결국에 메타버스, 초고속, 대용량 정보 전송이 필수이기 때문에 오래 쉰 이 섹터, 가지 않은 섹터 무엇이 있을까? 오래 쉰 섹터가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5G 절대적으로 챙겨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펴본 기업들 짧게 다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RF 머트리얼즈였습니다. 광통신용 패키지 기업이었죠. 모회사 RFHIC와의 시너지가 조금 기대가 되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고 있는 실적인 부분입니다. 올해 매출액 전년 대비 154% 증가한 46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에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5G용 패키지 마무리 단계이고 삼성전자의 최종 승인 후 납품이 진행된다면 실적 개선세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릴 부분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은 기술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적층 세라믹 기술과 그리고 히트싱크 소재 기술, 설비 모두 다 보유한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시킬 수 있는 소재가 히팅싱크라는 소재에 대해서 국산화를 성공을 했고 그리고 파워 모듈 쪽에서는 산업용, 의료용, 그리고 수소차, 전기차까지도 모든 부분에 적용이 가능한 종합 패키지 회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시너지를 내고 있는 RFHIC 수요일 스튜디오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질화 갈륨에 대한 부분, 조금 전력 반도체, 화합물 반도체, 5G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의 주인공은 나야 나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엔 실리콘 기반 그리고 탄화 규소 기반 그것을 뛰어넘은 다이아몬드 기반의 웨이퍼를 생산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죠. 질화 갈륨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대비 1000배, 탄화 규소 대비 3배가량의 고주파 영역에서의 동작 성능이 좋다라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5G 이동통신 및 차세대 방위 산업에 대한 준비가 완료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접근을 하실 때에는 그 유상증자를 좀 불러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JV, 조인트 벤처 설립뿐만 아니라 신기술 개발, 보유업체에 대한 지분 투자, 그리고 신소재 개발, 그리고 신규 사업 및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신사업 건축까지도 약 883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7월 초 정도 되면 발행가액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기존 주주분들이 약 주주 가치가 약 12% 내외로 좀 있는 상황인데 유상증자를 볼 때 무조건 악재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이 유상증자의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봤을 때 RF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사업 구조를 IT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것 이외에도 결국엔 질화 관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국방부 산업부와 진행한 X밴드 질화 관륨 반도체 국산화 과제 수행 업체까지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꾸준하게 살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목요일에는 KMW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선 통신 장비 하면 5G 대장주로 불렸던 기업이죠. 차트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KMW죠. 정말 대세 상승을 이룬 이후에 조금 큰 조정을 이어왔지만 이 추세선으로 봤을 때 추세선을 가장 낮게 잡아도 이 구간으로는 다시 회귀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오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 3만 원대에 있던 주가가 결국엔 8만 원, 9만 원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다시 바닥인가 하는 6만 원 선을 깨고 조금 내려간 구간이지만 다시 이 추세선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업황 회복이 된다면 다시 추세선까지는 상승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려서 보유자분들께 조금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가장 조금 예민하게 작용할 부분은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은 조금 퀘스천 마크가 좀 들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8만 원대 이상의 주주분들께서는 단가를 조금 낮춰서 대응을 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상반기 상승 기대 요인으로 좀 살펴보면 실적이 부진했던 것들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그리고 버라이즌뿐만 아니라 인도, 캐나다, 등지, 일본까지도 갈주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도 사물인터넷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재는 대부분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부터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국내 6월 이후 5G 본격적인 투자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미국은 버라이즌, 일본은 NTT 도코모, 인도는 릴라이언스, 캐나다는 사스크텔까지도 조금 이러한 납품들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은 조금 아쉬운 그런 KMW였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평균 단가에 따라서 각자 단가에 맞는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전략을 세워서 대응해 보신다면 충분히 수익으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프라이빗 5G를 포함해서 모든 측면에 있어서 통신 장비 업체는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고 미국에서의 이 5G 그리고 또한 인프라 투자 법안이 현재 백악관과 민주당, 공화당 모두 조금 이견이 있는 상황이지만 그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된다면 인프라 투자와 함께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매력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번 주 이 통신 장비 업종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 꼭 살펴보시고요. 가격적인 전략도 보시고 RFHIC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가 있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격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본 리포트에 대한 부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클립 영상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통신 업종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